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2000년 닷컴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했던 월가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 S&P 500이 45% 폭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날렸는데요.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S&P 500, 2500까지 추락할 수 있다. 마이너스 45%죠. 예일대 로버트 실러 교수가 미국 주가 수익 비율 산정한 게 있는데 2000년 닷컴버블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때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주가가 고평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높다는 거죠. 자, S&P 500이 45%가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는 걸까? 2500 정도거든요.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 최저점이니까 거의 그냥 상승분을 다 반납한다는 얘긴데 이것만 봐서는 잘 상상이 안 가죠. 어쨌든 지금 나스닥, 러셀, S&P, 다우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별 종목은 더합니다. 테슬라 고점 대비 24% 하락, 아마존 24%, 넷플릭스 난리 났죠. 마이너스 43%, 카카오, NC 다 반토막 나고 특히 줌 고점에 물린 분은 그냥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비트코인도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이 비트코인이 원래는 나스닥과 같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차트가 나스닥하고 똑같아요. 나스닥하고 지금 동조화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같이 움직이는 시점 그 시점에는 보통 수급이 안 좋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버블이 터질 거다. 그랜섬이 S&P 500 45% 하락을 말한 근거는 이겁니다. 나스닥이 팬데믹 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올랐다. 그리고 슈퍼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는 증시가 평균적인 강세장 속도보다 2~3배가량 빠르게 치솟는다. 그래서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다.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상승 추세는 정말 어마어마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나스닥이 6600포인트에서 거의 16000을 넘었어요. 저점 대비해서 2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그 속도 또한 어마어마한데 1년 반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닷컴 버블 때는 어땠을까? 2000년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증시가 상승을 했죠. 저점 대비 3.7배가 오릅니다. 물론 기간은 코로나 이후 1년 반보다 1년이 더 지난 시간이긴 해요.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만큼 버블이 꺼졌을 때 충격파가 더 심했고요. 상승폭을 다 반납했죠. 그랜섬이 이야기한 근거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닷컴 버블 때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 추세가 심상치 않은 게 상승 추세 자체가 지금 둔화되고 꺾였죠. 이 상승 추세가 점점 둔화된다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흐름 이게 꺾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렇게 해서 고점을 뚫게 되면은 고점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움직임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고점 뚫고 고점에 안 닿았죠. 이때도 뚫고 나서 지지받고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점을 이렇게 고점을 깨고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조정은 아니라는 거죠. 기존 고점 지지가 되지 않고 이탈해버렸으니까 또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더라도 추세선 자체를 크게 이탈한 걸 알 수가 있어요. 241선조차 깨버렸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조정장 돌입은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크게 오르는 상태 이때부터 상승 추세가 이렇게 꺾였어요. 이때부터 크게 빠집니다. 추세가 이렇게 꺾인 이 시점 여기부터는 상승장은 끝나고 조정 횡보장이라는 거죠. 이 모양이 이렇게 횡보 플러스 조정으로 나오느냐 크게 하락 후에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간 횡보를 통해서 이평선을 돌리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단기에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테이퍼링 원래 3월달 종료 예정인데 이거를 좀 더 빨리 끝낼 것이냐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해서 그 시기를 1월달, 2월달로 당길 거냐 아니면 3월 이후부터 시작을 할 거냐 또 올린다면 올해 1년 동안 몇 번을 올릴 거냐 그리고 한 번에 0.25를 올릴 거냐 0.5를 올릴 거냐 그리고 올해 9월달로 얘기됐던 양적 긴축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은 증시는 굉장한 충격을 추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생각도 이따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까지 보셨듯이 추세는 확실히 지금 꺾인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닷컴 버블부터 하락폭을 한 번씩 볼게요. 닷컴 버블 때 이렇게 굉장히 큰 상승을 이루어낸 다음에 거의 2년에 걸쳐서 78%, 77% 가까이 빠집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55%, 56%가 빠졌죠. 그리고 1차 금리 인상 때 이때는 20% 정도, 그리고 코로나 30% 빠졌죠.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조정이 어디까지 빠질 거냐? 그랜썸이 말한 대로 40%, 50%가 빠진다, 반토막이 난다 하면은 고점 대비 50%면 이 정도예요. 코로나 저점 살짝 위죠. 이 정도 하락폭이라고 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 1차 금리 인상 당시 20% 정도 빠진다면 이 정도입니다. 지금 요만큼 빠졌으니까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빠지면 되는 거예요. 한 5%, 6% 정도 더 빠지면 되죠. 그럼 이번 조정폭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게 관건인데, 먼저 이 닷컴 버블을 보게 되면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하락폭도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때는 실제적으로 그 인터넷, IT 여기에 대한 실체 없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리고 이 거품에 대한 반납,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과연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게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 있죠.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기업 이익은 급증을 한 상태예요. 물론 아까 보셨다시피 밸류에이션 자체는 높습니다. 유동성에 기인한 거죠. 하지만 실체가 없는 그런 상승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과도하게 급격하게 많이 올라간 부분은 있지만 유동성의 힘으로. 그럼 금융위기는 어땠을까? 이때는 금융 시스템, 구조적인 붕괴가 일어났죠.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던 때예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금융 시스템의 붕괴나 엄청난 버블, 실체 없는 기대감에 의한 근거한 버블, 이런 시기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때 1차 금리 인상 당시의 하락폭, 이때도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었죠. 그 이후에 긴축에 의한 하락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때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승폭으로 놓고 보자면 이때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 이 상승폭, 단기 상승폭은 지금만 못하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때도 상승폭은 컸었고 유동성 긴축에 의한 이 충격, 이 측면에서는 이때와 오히려 지금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대신에 지금 단기 상승폭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단기 버블이 분명히 존재는 하기 때문에 이때보단 좀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1차 금리 인상 때처럼 한 20% 정도 빠진다. 그럼 13,000포인트 정도 되죠, 나스닥이. 최소 하락폭을 일단은 이 정도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왜냐? 과거에 이만큼 떨어졌었으니까. 그리고 과거의 상승폭보다 지금의 상승폭이 단기에 훨씬 크니까 빠지면 더 빠졌지 덜 빠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최소 하락폭 13,000까지 놓고 마이너스 50% 구간인 나스닥 8,000 부근까지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겠다. 일단 1차 금리 인상 때 과거 충격인 20% 정도 13,000까지는 무조건 빠진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래에 12,000, 11,000, 19,000, 8,000 이런 식으로 내가 보수적 투자자라면 분할을 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죠. 내가 진짜 보수적인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 반토막 나는 시점, 여기서 물량을 많이 실으면 되겠죠. 근데 분할 매수 비중이 10이다 라고 했을 때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여기 밑에서 5, 4, 1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위에서는 안 사고.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반토막까지는 안 갈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선 맨 밑에선 안 사고 5, 3, 2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고요. 난 그냥 분할해서 정액식으로 갈 거야. 그러면 여기 12,000부터 2, 2, 2, 2, 2 이런 식으로 살 수도 있을 거고, 각자의 투자 성향 그리고 내가 가진 현금 비중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241선도 깨버렸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게 241선을 기준으로 이걸 빠르게 회복하게 되면은 위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241선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또 빠진다 라고 한다면 추가 하락폭이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과거 경험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241선을 다시 재돌파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대응을 쉬면서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디까지 빠지는지 일단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 FOMC 회의가 있죠, 이번 주에. 이 결과를 지켜보는 거예요. 예측 매매보다는 대응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동성을 긴축을 하는 건데, 그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생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를 긴축을 무조건 그냥 엄청나게 세게 때린다, 금리 인상 팍팍하고 긴축한다 라고 해서 이게 한 번에 잡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연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써 금리 인상을 하기도 전에 타격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혹은 미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증시가 크게 폭락하는 것을 원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긴축 계획을 세운다던가 금리 인상을 처음부터 5포인트씩 1월부터 진행한다, 이런 최악의 수는 두지 않을 거예요.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과거 1차 금리 인상 때처럼 최소 20% 13,000까지는 기본적으로 빠진다고, 안 빠지더라도 빠진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빠진다면 그때부터 대응을 하는 거죠.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 진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8,00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이 위에서 각자 성향에 따라서 분할 매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 긴축을 통해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이 있습니다. 미약정 호재죠. 바로 팬데믹의 종식이에요. 물론 이게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꺼낼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언젠가 팬데믹은 엔데믹으로 바뀝니다. 풍토병, 감기처럼 바뀌거나 아니면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거나,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됐든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의해서 발생했던 악재들, 사람이 모이지 못하고 일 못하고 물건 안 팔리고 서비스 안 팔리고 이런 악재들이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실적 장세로서의 본격적인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악재의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악재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다 악재화됩니다. 어떤 뉴스든 다 악재화돼요. 반대로 호황, 긍정적인 기사 엄청나게 쏟아지죠. 모든 게 다 호재화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고 큰일 났다, 걱정하고 공포에 떨기보다는 그러면은 언제쯤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뉴스들이 많아지는 시점,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보통 손절이나 아니면 대응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냐면 손실 금액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 계좌의 마이너스가 몇 프로가 찍혔다,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손절을 못하고 사야 될 때 사지 못합니다. 팔아야 될 때 못 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지라 계좌 마이너스 찍힌 걸 보면은 손절이 안 돼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그냥 정해놔야 됩니다. 이 자리 빠지면, 이 자리 깨지면 손절이다, 로스컷을 그냥 자동적으로 걸어두는 거예요. 요즘에 증권회사 프로그램에 이런 로스컷 기능이 다 있죠. 내 계좌 마이너스 몇십 프로가 찍히고 얼마가 손실이 났고, 이걸 보고 있으면은 손절 못해요. 객관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이런 차트나 나만의 기준, 혹은 내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아래 빠지면은 무조건 손절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만의 근거,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자동 손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 손실 금액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자금 운용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덜 먹어도 못 먹어도 리스크 관리를 우선하는 그런 전략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서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하락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선 반대로 끝없이 오를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전자 사례를 보듯이 끝없이 상승하는 것도 없고 끝없는 하락도 없어요. 과거에 이 미국 증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크고 작은 하락 조정 굉장히 많죠. 이때 당시에는 몇십 프로 하락,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굉장히 엄청난 일들, 이슈들이 터졌지만 결국엔 어떤가요? 그때 시점에 잠깐 출렁임, 변동성일 뿐이었어요. 결국 이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을 해왔죠. 지난 수백 번의 조정장과 하락장 모두 예외 없이 다 그랬어요. 하지만 결국 증시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신고가를 찍고 최고점을 계속 경신해 나갑니다.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나만의 기준과 소신을 가지고 좋은 종목을 사서 모아가면, 그리고 꾸준히 투자하면 결국에 이깁니다. 제가 분석하고 사고 파는 방법, 전략들 알려드리고 이런 거는 그 투자의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팁일 뿐이지, 중요한 거는 나만의 기준, 중심,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이에요. 마인드셋 잘 하시고, 공부가 부족하다면은 조금 더 내공을 쌓은 다음에 투자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섣불리 투자해서 돈을 잃는 것보다 오히려 돈을 지키는 게 100배, 1000배 나아요.
너무 공포에 질리거나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과매도 구간이긴 해요. 단기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은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데드캐셔라도 반등은 나오니까 향후 시나리오를 한번 잘 세워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장세를 좀 계속 보면서 제 생각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